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하라.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갑질을 한 청와대 경호처장 파면하라. 김금일 특혜대출 즉각 수사하라. 결사저항에 속듯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 불똥이 본인에게 번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려서 거기에 따라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 발언은 존중해 주세요. 예. 되냐 안 되냐 하는 판단은 제가 합니다. 무슨이에요, 위원장님이? 아니 그 이준석 의원님 본인 책도 보고 하세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예. 예, 자,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인정하십니까? 필로폰 어디서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나요? 투약 혼자 하셨나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약 유통에 관여하셨습니까? 4월 9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고반장,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아주 라임이 딱딱 맞더라고요. 수사하라, 파면하라, 사퇴하라? 뭐죠? 경질하라, 이런 등등. 그 김현철, 박영선 장관 임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의 반발이 특히 심한데요. 오늘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총 자체를 청와대 앞에서 예, 했어요?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문 대통령의 사과, 조국 수석 경질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오늘 이 진행되고 있는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체가 지금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요?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진행은 되고 있어요. 예. 오전에 좀 그런 일이 오전에 있었죠. 파행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 반장, 정말 연예계 재벌가에서 요즘 이제 마약 범죄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마약 청정국으로 통했잖아요. 그 지위를 잃어버릴 것 같은 우려가 들어요. 네, 그동안은 마약 유통이 쉽지가 않고 또 적발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수식어가 붙었는데 요즘 벌어지는 상황을 봐서는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아한 상황이고요. 지금 경찰이 지난 그 버닝썬 사건 이후로 이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는데 5주 사이에 1000여 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일 오후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1박 3일 일정이고요.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11일 정오쯤부터 2시간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12일 새벽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확대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 펜스 부통령과도 차례대로 만날 예정이고요. 김정숙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와 1대1 오찬을 하는 등 별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면제받는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 전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은 올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되는 거고요. 한 2조 원, 연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청 회의 결과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 정부는 가구당 연 158만 원 정도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 일각에서 이에 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에 실형이 선고됐는데 오히려 1년형이 늘었어요. 네, 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이제 입혔다고 지적을 하면서요. 피해자들의 꿈과 희망까지 짓밟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기 지도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접도 이제 형량에 아마 참작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방송인 로버트 할리시 체포 등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마약 범죄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고요. 김학의 특별수사단 속보도 다루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속보와 오늘 국무회의 소식, 또 국회 인사청문회와 여야 대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출신으로 귀화해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일 씨, 미국 명으로는 로버트 할리 씨죠. 하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하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후에 오늘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는 마약 범죄 관련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대로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보여지죠.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소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려왔습니다. 공식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마약 유통이 쉽지 않고 또 사범 수도 적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나 한국에서도 오랜 기간 또 상당수 마약 범죄가 발생해왔고 최근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은 이 한 달여 만에 10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일부 지금 계층들의 사고 있는데 아주 광범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지금은 좀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요? 네, 정전에는 마약 청정국이 저희들이 포함되는데 지금은 그런 지위는 이렇다고 보고요. 자, 아시다시피 재벌가 또 연예계에서 잇따라 마약 사건이 적발된 데 이어 유명한 방송인이죠. 로버트 할리 씨도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산 필로폰을 집에서 투약했고 또 경찰 조사에서도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필로폰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나요? 투약은 혼자 하셨나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약 유통에 관여하신 적 있습니까? 자, 경찰은 인터넷 마약 판매책을 수사하던 중 하일 씨가 마약을 사갔다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출신의 할리 씨가 1997년 귀화하면서 개명한 한국 이름이 바로 하일이죠. 자, 한국에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 부산 영도구라에서 영도하 씨 시조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할리 씨는 보수 성향인 몰몬교 신자이기도 한데요. 술, 담배는 물론이고 차, 커피, 또 낙태와 도박 등을 금하고 있는 교리를 갖고 있죠. 방송에서 또한 보수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법을 지켜야지.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무슨 법이 있는데 폐지되면 그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미국에서는 요새 대마초 누구나 다 피울 수 있는 주가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 주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젠. 자, 참고로 할리 씨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이렇게 신청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최종 후보에는 들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물론 공천은 받지 못했지만 고향과도 다름없는 부산에선 당시 이렇게 새누리당 후보들의 유세에 동참해서 선거 지원에 나선 바도 있습니다. 자,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죠. 경찰은 우선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랑 친했다는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남대문 경찰서장 만났습니까? 자, 경찰은 2015년 황 씨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조사했습니다. 황 씨가 당시 이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과 멍멍 베프다라고 했고요. 남대문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만나고 왔다라고 해 이 사건이 무마됐을 의혹이 불거진 상태죠. 자, 경찰은 또 2015년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조사했습니다. 당시 황 씨를 포함해 8명이 입건됐지만 경찰은 2명만 불러 조사했고 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황 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특히 마약 혐의의 경우 황 씨가 공범인 대학생 조모 씨에게 1억 원을 건네고 이렇게 입막음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가 돼 경찰은 이 사실관계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일각에선 이 조 씨가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던 이 씨의 여자친구와 동일인이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된 상태인데요. 즉 사실이라면 황 씨와 버닝썬 간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황 씨 또한 연예인 지인이 마약을 권유했다라고 해 이 연예계 전반에 걸친 마약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경찰은요, 승리 씨와 정준영 씨 등이 포함된 대화방에서도 마약 관련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화방에서는 오늘 고기 먹을래? 또는 오늘 사탕 먹자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건데요. 사실 뭐 고기, 사탕, 저도 물론 좋아하는 겁니다. 특히 북국장이 사주면 더 좋아를 하고요. 이게 뭐가 문제지 했는데, 자, 어둠의 세계에서는 이 고기는 대마초, 또 캔디는 엑스터시 합성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라고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대화방에서는 탈색과 염색 그리고 수액 등 마약 검사에서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들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로이킴 씨. 당초 소속사는 빠른 시일 내에 입국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당초 오늘 오후쯤 들어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새벽 4시 30분 비행기로 입국을 했습니다. 자, 공항에서 플래시 세례를 받았던 정준영 씨와 달리 취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는데요. 경찰 쪽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봄 이렇게 봄이 왔지만 로이킴 씨에게는 차디찬 겨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버트 할리 마약 투약 체포, 경찰 한 달 새 1000여 명 적발입니다. 네, 노래 부르나 싶어가지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봄봄봄 아까 얘기할 때. 그 로버트 할리 씨라고 하면요, 귀화 1호죠. 그동안 이제 그 유명한 광고죠. 뚝배기 아저씨, 이제 불리는 아주 친근한 이미지로 유명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자, 어젯밤에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됐고,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속보를 보니까 사실상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강서구한 주차장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산 필로폰을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할리 씨가 지난달 말 마약 판매책 계좌에 수십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에 이 할리 씨 집을 압수수색했고 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1개를 압수했습니다. 이 로버트 할리 씨로부터 이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았고 이 간이 소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등을 보내서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했다는 게 그야말로 충격적이잖아요. 경찰이 최근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1000여 명? 아까 1000여 명이라고 그랬죠? 1000여 명을 적발했다면서요? 네, 경찰이 버닝썬 사건 후에 지난 2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5주 동안 1000여 명에 가까운 994명을 붙잡았고 이 중에 368명을 구속했습니다. 한 5주 동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사범이 9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을 이용해서 성범죄나 불법 촬영, 유포 사범 등이 한 22명이었습니다. 버닝썬을 비롯한 서울 강남 일대 클럽과 관련해선 58명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10명이 구속된 상태고요. 민감용 경찰청장은 대대적인 단속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던가요, 황하나 씨가? 네, 구속이 됐죠.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관련해서도 지금 연예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양반님. 그렇습니다. 황하나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자고 있을 때 어떤 연예인이 투약을 했다. 맞아요. 연예인 이름을 아예 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목된 연예인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 이 경기 남부경찰청 구체적인 그 연예인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당사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겁니다. 현재까지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 이 황하나 씨가 언급한 연예인은 한 명이지만 그동안 이 황 씨가 연예계 인사들과
뭐 여러 명과 친분을 과시했던 점을 감안을 하면은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황 씨가 2015년 수사 때 당시 공범이었던 대학생 조모 씨에게 1억 원을 건네고 입막음을 했다는 주장도 지금 제기가 된 상태인데 당시 황 씨가 현금 1억 원을 주면서 네가 대신 다 안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씨도 소환해서 사실인지 조사할 계획인데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 남양유업 측도 오늘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실관계가 밝혀져 강력하게 처벌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황 씨는 실제 남양유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창업주 외손녀라는 이름만으로 이 회사명이 황 씨와 같이 언급돼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회사명 사용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수 마약 검사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래요. 근데 이제 워낙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국가수에 있는 인력 한 명이 수천 건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대책도 저희가 좀 시급하게 마련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김학의 특별수사단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이 어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두 차례의 검경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김 전 차관이 이번 수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앙지검은 일단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을 하고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다만 서울 동부지검에 차려진 과거사의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뇌물 수사에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환섭 단장이 이끄는 수사단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찰청에 대해서만 오늘 세 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지금 대대적인 일단 강제 수사에 들어간 상태인데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당연히 이어지겠죠.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중천 씨를요 예상보다 빨리 부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통상 이제 검찰은 증거물을 확보를 한 다음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 핵심 피의자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이 조기에 소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 씨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이 뇌물 공여 혐의를 일부 시인한 만큼 이 뇌물죄 공소시효를 고려를 하면 소환 조사 늦출 수 없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는 거죠. 특히 윤 씨의 최측근 이런 주변인들을 소환을 해서 이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걸로 알려진 만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윤 씨가 이 접대를 한 걸로 알려진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뇌물 외에 이제 또 다른 수사 대상, 권고된 수사 대상이 청와대의 경찰 수사 외압이잖아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어제 대검을 찾아서 감찰을 요청했다면서요? 네, 곽상도 의원은 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결정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를 질책했다고 하는데 당시 경찰은 내사에도 착수하지 않았다고 한 만큼 내사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조사단 소속 검사가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과거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등 자신에 대한 꿰맞추기 수사다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또 당시 경찰이 동영상을 숨기고 있다 가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발표 직후에 동영상을 입수했다며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곽상도 의원의 말이 약간씩 달라진 듯한 미묘하게 그런 느낌도 드는 발언이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도 김 전 차관에 대한 풍문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어제 또 얘기를 했죠. 네, 지금까지 곽상도 의원은 당시 경찰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관련 내용을 몰랐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위 혐의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어제 또 대검에 나와서는 사실상 청와대도 김 전 차관의 임명 전에 이 동영상의 존재 풍문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현직 고검장을 아무 자료 없이 무슨 풍문만 가지고 소문이라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첩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확인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 군데 확인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경찰이 우리한테는 안 주고 야당 의원하고 언론에 중계에 지금 드러나 있죠.
그런 풍문이 있다는 거는 박 대통령께는 대통령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 이 풍문을 다 알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풍문 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그 검사나 보검장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보고를 한 건 임명 당일이라는 주장은 되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청와대 자체적으로 임명 전에 조사를 했고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 풍문만으로는 내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한 거는 사실상 임명권자인 박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자신과는 선을 긋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풍문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곽상도 의원의 발언하고는 약간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하여간 이제 하일시 이제 미국명 로버트 할리에 대해서 경찰이 이르면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저희 회의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요 바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긴급 체포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강원 산불을 비롯한 국내 현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팀 전체가 다 같이 벚꽃 축제 갈까요, 그냥? 아니요, 저는 일하겠습니다, 출근. 아니 뭐 5주년인데 우리 뭐 치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싫어. 뭘 거기 벚꽃 축제는? 아 싫어. 네, 오늘 오랜만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봄비는 참 신기하게 기분을 센치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지천명을 넘기고 부쩍 감성적이 된 복국장. 오늘 자꾸만 이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근실이 짠했습니다. 아무래도 벚꽃 지기 전에 모시고 구경 한번 가야겠습니다. 자,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봄비, 지금 충청권까지 올라왔고요.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지역 주민들이 참 반가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걸 단비라고 하나요? 잿더미 속에 숨겨진 작은 불씨를 모두 다 꺼트려서 재발화 걱정을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면서 피해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주택, 생활시설 등 이 재산 피해가 어제까지 파악된 것보다 400곳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재민도 임시거처에 머무는 763명, 또 친인척 집으로 대피한 250명을 합쳐서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피해 조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 조사가 이달 중순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곧 장마가 철이 올 텐데 지금 상태로 놔두면 또 산사태로 이어질지 모르니까 시급한 사방공사, 이것은 아마도 추경 편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미리 검토해 주시고요. 네, 이낙연 총리는 산불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오후 한 차례 더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 이번 산불 역대급 규모에도 하루 만에 불길을 잡고 특히 인명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기적이라고 할 만한데요. 중앙정부의 발빠른 대응에 이어서 현장에서 활약한 숨은 영웅들의 콜라보가 빛을 발했습니다. 전국에서 신속하게 모여든 소방대원들, 또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불을 끈 이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 그리고 국군장병과 경찰, 발벗고 나선 마을 주민들까지요. 자,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조기 진화는 모두가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큰 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맹활약에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22만 명을 훌쩍 넘는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정치적 사안이 아닌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일당 10만 원의 계약직,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항상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대형 소방 헬기 등 장비 확보에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거는 이 존립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좀 예산도 좀 세워주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4월 11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자리를 비우는 터라 국무회의에서 미리 메시지를 전한 셈인데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원동력이라면서 이제 국가의 성취가 국민의 삶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입니다. 또 앞으로의 100년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의미합니다. 현재 북미 대화는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물꼬를 트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탑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회담은 워싱턴 현지 시각 11일 정오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역시 같은 날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메시지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일정도 함께 예정되어 있죠. 멈춰선 대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남북미 새 정상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미 정상 11일 포스트 하노이 담판 톱다운 방식 지속해야 합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저희도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말로 이제 북미 협상이 지금 뭐 지지부진한 뭐 교착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국내 현안 얘기부터 좀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강원 산불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가 재난 사태까지 이른 이 강원도 산불이 조기에 진화되어서 다행이라면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또 소방 장비 확충 등을 언급했는데요. 사실 문제는 예산일 텐데 문 대통령은 이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안전과 국가 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긴급 재난 구호와 피해 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몇 해 걸쳐서 계속 이슈가 됐던 게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잖아요.
다시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른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 국회 행안위가 열렸는데 관련한 논의가 좀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오늘 국회 행안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여당은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이 소방관 국가직화가 무산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야당은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부처 간 조율이 미흡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 11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상정되어서 처리 직전까지 갔었는데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께서 오늘 좀 통과시키지 말아라라는 지시를 하셔가지고 의결 직전에 법안 처리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소위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반대해서 법안이 통과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 당이 소방직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행안부, 소방청, 또 재정당국, 기재부하고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공감대를 더 확보하자는 뜻에서 저는 아직까지 통과 안 됐다. 우리 국민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로 오늘 행안위 회의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관복을 직접 입고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저 왼편에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저렇게 소방관복을 직접 입고 나와서 이 소방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고요. 민주당은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4월 국회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삼아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고석성 반장이 소방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입던 옷입니다. 네. 옷 있죠, 집에? 예,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갖고 나올 수 있어요? 제대할 때도? 예. 갖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요? 예. 넘어갑시다. 예. 이거 몰래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괜히 물어본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자, 다시 국무회의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11일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미리 메시지를 냈죠, 양 반장. 국장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실수한 것 같아요. 큰일 났네. 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다. 지난 100년간 국가가 거둔 성취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면서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이 새로운 100년의 의미로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현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100주년 기념식 당일, 그러니까 1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정부 대표로 이제 그 행사를 주도하게 되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 발표가 있었죠, 최 반장. 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직접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7번째 만남입니다. 지난해 11월 G20 회의를 계기로 G20 회의 당시에 회담을 가졌던 이후 약 4개월 만의 만남인데요. 그 사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북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나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진 시점에 또 이뤄지는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미 일정 설명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4월 11일 오전 문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먼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그리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하게 됩니다. 같은 날 정오경부터 문 대통령은 약 2시간 걸쳐 양국 정상 내외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 핵심 강요 및 참모가 배석하는 확대 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2시간 정상회담이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 사이 단독 회담도 있으니까 많은 얘기가 오갈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톱다운식 그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중요한 얘기가 오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이전에 이제 백악관 또 국무부 외교안보 라인하고 또 따로 만나잖아요. 관련해서 역시 이제
북미 협상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간 일정이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이번 회담은 북미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면서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포괄적인 비핵화에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 제재 완화를 하는 식의 중재안을 갖고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11일 밤 또 12일 새벽에 걸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요. 또 11일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또 회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11일, 12일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자, 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문 대통령 내일 방미, 트럼프와 2시간 회담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손학규 대표에게 사퇴 요구를 거부하면 불명예 퇴진만 있을 뿐이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는 버티고 있죠. 일각에서는 결국 분당 사태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안철수 전 의원의 조기 등판설까지 나오는 등 바른미래당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들 회의 집단 보이콧했다는 소식 어제 제가 전해드렸죠. 이 손학규 대표 이제 그만 내려와라. 또 이제 손학규 체제는 수명이 다했다라는 뭐 이런저런 의미를 담은 일종의 이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손학규 대표 전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당 대표 그만둔다?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자, 손학규 대표 이렇게 버티기 들어가니까 오늘부터는 아예 분명히 똑똑히 알아듣도록 여론전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봉에선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 라디오 나왔죠? 손 대표가 우리의 충정을 너무 몰라준다, 오해하고 있다면서 우린 이현주가 아니다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현주는 바른 미래호를 버리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른 미래호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결국 이 손학규 간판으로는 더 이상 당 지지율 회복 기대는 안망이다 이 얘기죠. 자,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 말 맞다나 이 판국에 나 말고 누가 당대표 할 거냐라는 데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하는데, 자, 그랬더니 하태경 최고위원 걱정 마라,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굽니까? 안철수 대표밖에 없다는.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봅니다. 야, 안철수 정말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까? 실제 최근 6월 복귀설이 돌긴 했단 말이죠. 하지만 정작 안 전 의원 측에서는 일찍 와서 좋을 거 없다, 상당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나저나 안철수 전 의원 독일에서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예, 저는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다는 거죠. 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수사 속보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찰이 오늘 KT 광화문 지사 등 3곳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수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확보 위해서라는 설명이죠. 아마 이 김성태 의원 소환을 앞두고 자료 보강 차원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그러니까 김 의원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로 그 시점, 당시 이석채 이 KT 회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냐 마냐,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였는데 다름 아닌 김성태 의원이 이걸 강력히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결국 딸의 특혜 채용 그리고 회장의 국감 불출석을 서로 바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검찰도 바로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2년 당시 환노이 국감장 가보시죠. 왜 살인을 동정 정당입니까? 채택하십시오. 왜 채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시오. 왜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알고 싶다. 조선의원답게 좀 공조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죠. 당시 KT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 잇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 이석채 KT 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반대했습니다. 그 선봉에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이 있었던 거죠. 결국 여당의 반대로 이석채 회장 국감장에 서지 않았고 봉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증인 채택이 무산되고 일주일 뒤에서부터 김 의원 딸의 이 특혜 부정 채용 절차 쑥쑥쑥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자, 김성태 의원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저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아, 저 머리, 저 정수리 쪽 보십시오.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그간 뭐 마음고생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상황이 이 정도가 됐으면 이게 맞다, 틀리다 좀 입장 표명을 빨리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가보죠. 이거 뭐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치부 회의에도 한번 나왔던 인연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JTBC 장성규 전 아나운서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는 형님에서 많이 이 얼굴 보셨죠? 오늘 프리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뭐 며칠 전에 만나서 알고는 있었지만, 자, 보통 다른 지상파들의 경우는 이렇게 그 아나운서가 프리 선언을 하면 회사와 이 관계가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니죠. 장성규 씨는 이 JTBC는 떠나지만 JTBC 콘텐츠 허브에 적을 두고 계속 활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 앞에 쪽에서 지금 강정 아나운서가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표정이 좋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이유였구나 싶습니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솔직히 이런 아나운서들의 프리 선언을 볼 때마다 저희 기자들, 뭐 반장들 되게 많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왜 기자는 이런 게 안 될까라고 말이죠. 국장님 먼저 좀 시범을 보이시면 어때요? 국장 네? 이제 지천명이신데 이제 인생에 좀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 아닙니까? 자, 뭐 오늘 얘기는 들어가서 들어보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무슨 승부수를 걸어요. 지천명이라서 못 거는 거예요. 불옥이면 내가 걸죠. 불옥이면 거는데. 그리고 좀 이렇게 승부수를 띄울 만한 게 없어요. 딱 특장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좀 애매하고 뭐 실력은 나쁘진 않은데 이게 딱 개량화해서 딱 보여주긴 좀 어렵고. 아무튼 근데 원하는 게 뭐예요, 양반이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저는 좀 승부수를 걸어보셨으면 좋겠다. 네, 원론적인 얘기한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솔직히 뭐 반장들 중에 꼽자면은 뭐 저희들 중에는 신반장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국장이 실력이 아닌 얼굴로 승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요? 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 저도 알아요, 제 얼굴을. 저도 만약에 저도 알아요. 저도 거울 봐요. 네. 자, 좋습니다. 농담 그만하고요. 자, 어쨌든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 만고불변의 진리고요. 자,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결국은 이제 하태경 최고위원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조기 소환 문제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상반기 귀국할 거다. 아까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단언을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부반장? 네, 일단 뭐 안전의원 측 공식 입장은 조기 귀국은 없다라는 뭐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독일에 갔으니까 이번 상반기에 귀국한다면 뭐 1년도 못 채우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2012년에도 미국에 갔다가 석 달 만에 돌아와서 재보선에 나갔었고 말이죠. 자, 그동안 이 주변에서 안전의원의 이런 조급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기 소환서를 확산시키는 쪽은 주로 안전의원이 만든 싱크탱크 쪽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의 부재로 역할이 없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뭐 4.3 보궐선거가 하나의 계기는 됐지만 지금 바른미래당의 위기를 이제 들여다보면요, 보수 성향의 바른정당계 그리고 중도 진보 성향의 국민의당계 그 이질적인 두 조직이 뭉쳐 있다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이 때문에 바른정당계에서는 국민의당계가 민주평화당 더 나아가 민주당과 뭔가를 좀 해볼 심산이다라고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또 국민의당계에서는 바른정당계가 이 한국당과 보수통합을 하려는 것인가 뭐 이런 또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요, 이 바른미래당은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한 지붕 두 가족인 만큼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당을 깨서 국민의당계와 민주평화당이 통합을 해서 몸집을 키워야 한다라는 이런 주문으로 해석이 되죠. 네. 자, 그리고요.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류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5시간의 비밀을 파헤쳤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게 어떤 맥락이에요? 요새 그 보수 유튜브 방송에서 이 소위 문재인 5시간이라고 해서 이 강원도 산불 사태 이후에 많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논란이 됐던 이른바 박근혜 7시간을 본딴 듯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이 신문의 날 행사가 있던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념 축하연이 있었는데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서 언론사 대표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다뤘잖아요. 네. 그게 왜요? 그러니까 그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술을 마셔서 강원도 산불에 5시간 동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보수 유튜버들의 방송의 주요 내용이고 또 주장인 거고요. 그걸 또 조원진 의원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신문의 날 리셉션 영상을 저도 봤고 또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포금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장에서 제공된 술이 샴페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장도 그런 행사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청장은 왔어요. 근데 제가 방송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막 취할 정도로 마시진 않잖아요. 전혀 더구나 샴페인, 물론 저는 취할 것 같습니다. 술을 못 하니까. 아무튼 이제 그 산불이 최초 발생한 시점 이전인 오후 6시 40분에 문 대통령은 또 행사장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다른 언론사 대표들도 비슷한 시간에 퇴장한 걸로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느라 산불 대응을 못했다. 이거는 일단 시간상으로도 맞지가 않는 얘기인데 어쨌든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이렇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술 얘기를 직접 꺼냅니다. 들어보시죠. 23시에 BH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해요. 23시 11분부터 0시 56분에 하는데 왜 처음부터 VIP, 여기 VIP는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VIP가 왜 처음부터 여기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벌써 9시 44분에 대형 3단계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거 대형 산불인데 11시 11분에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왜 VIP가 0시 20분에 회의에 참석합니까? 술 취해 계셨어요? 아니 그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네, 한국당 안상수, 유민붕 의원 등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화재 발생 5시간 후 이 5일 0시 20분이 되어서야 소방대응 3단계 격상 2시간 반이 지나서야 회의에 참석하느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을 초단위로 알리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그날 운영위 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의 반대에서 붙잡아뒀던 한국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KBS를 항의 방문했다는데 양승동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면서요? 네, 산불이 발생했었던 지난 4일 밤이었죠. 이 재난 주간 방송사 역할을 포기하고 당시 오늘 밤 김재동을 정규 방송했다는 점을 들면서 양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국회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재난 주간 방송임을 포기하고 진행자 김재동의 출연료 챙기기에 집중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양승동 사장 면담을 하러 갔지만 양 사장이 거부해서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정권이 촛불을 좋아하더니 산불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 발언 때문에. 오늘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 항의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늘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KBS는 이번 산불에도 김재동의 저질 말장난을 내보냈다라면서 본인은 소식이 궁금할 때는 다른 방송사를 본다라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KBS를 역적질 전문 방송사라고 폄하했는데요. 도를 12번이나 불러다가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해코지하는 역적질 전문 방송 KBS는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김문수 전 지사가 다른 방송을 본다고 해서 혹시 JTBC를 보는 줄 알았더니 JTBC는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언행을 좀 조심해달라. 상당히 이례적인 경고 아니에요? 경고였어요. 입단속을 주문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누가 들어도 사실상 김문수 전 지사의 그 촛불 산불 그 발언을 염두에 뒀던 경고성 발언이었는데 일단 개의치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황 대표가 상당히 좀 머쓱해지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재난방송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튼 오늘 재난방송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김성태 의원하고 이제 이석채 전 KT 사장 증인 소환 문제, 아까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사실관계가 드러난 건 아니니까 저희가 예단하지 말고 조금 사실을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갖겠습니다. 검찰 부정 채용 의혹 KT 추가 압수수색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사실상 규탄 집회나 다름없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서 4월 국회까지 파행으로 몰고 가지 말라면서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국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인사 참사와 기각 문란, 무분별한 정치 보복에 맞서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대통령 코드보다 민심 코드, 국민 코드 맞춰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인사청문회법도 지키지 않고 법에 규정된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장관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행태에 어이가 없습니다. 결사 저항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어제 임명장 수여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지만 국회에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을 두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반발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예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함께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다 같이 외칩시다. 싸우자! 싸우자! 우리는 이긴다! 이긴다! 네, 민주당은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강원도 산불 후속 대책, 포항 지진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이 많습니다. 3월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과 경제 활성화 입법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당은 가야 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진행된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이어가면서 정부 여당의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이런 인사청문회 저희들이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게 국민을 상대로 독선과 오만을 부리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는 지금 안중에도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들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청문회 시작에 앞서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은 조속한 청문회 진행을 요청하면서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장을 자꾸 이런 우리 헌법재판관 그 인사청문회에서까지 확장하지 마시고 인사청문회를 좀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국회를 파행시킨 게 총 16회입니다. 국정감사 보이콧, 본회의 보이콧, 상임위 보이콧, 얼마든지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하고 해야죠. 다만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 국민께서 지금 기대하고 바라시는 국회의 역할, 그건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자,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박지원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서지 말고 조용히 해요. 오늘 문영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열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해서 연기를 하든지 하지 말든지 해야지 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오전 내내 문영배 후보자는 입 한 번 제대로 떼보지도 못한 채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문영배 후보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청문회는 오후 2시 다시 속개됐는데요. 오후 청문회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게 글로벌 TMI 시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로 장관을 해고했습니다. 국경 폐쇄 정책과 관련해서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한 겁니다. 키어스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녀의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평상시처럼 닐슨 장관과 정책 관련 회의를 갖고 2시간 후에 해임 사실을 트위터로 통보했습니다. 자, 닐슨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국경 폐쇄 정책에서의 의견차로 사이가 악화의 로를 걷고 있다는 설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경질은 갑작스러웠습니다. I don't have any new announcements. I just want to thank the president again for the tremendous opportunity to serve this country. I'm forever grateful and proud of the men and women of DHS who work so hard every day to execute their missions and to protect the homeland.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경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 보좌관 등 수도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경질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경질, 이제는 현직 장관도 농담 소재로 사용할 정도입니다. How long do you plan to be there? So I'm going to be there until he tweets me out of office. Which I'm not counting on, at least today. 자, 트위터로 장관을 해임한다. 여전히 우리 정서로는 적응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의 글로벌 TMI였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국당 청와대 앞서 장관 임명 항의 집회. 네, 적응은 안 되죠.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처음이잖아요. 저런 식의 경질은. 네. 자, 장관 임명이 이제 어제로 마무리가 됐는데 한국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 의총 사실상 규탄 집회나 다름없었죠. 그렇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7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의총했죠. 장관 임명 이거 항의뿐만이 아니고 김의겸 전 대변인 부동산 구입 논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불거진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 갑질 논란 싸잡아 비판을 한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민심에 멀어지고 사과하는 데 인색할수록 대통령은 민심과 영영 결별하는 것이고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라면서 오만하고 불통하고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 신임 장관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는데요. 김태흠 의원은요. 통일부 장관 임명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 불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줄 김현철이라는 부대변인을 임명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인이 겁박하고 남편이 돈을 빼는 신종 부부 공갈 협박단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당장 4월 국회 일정에 협조해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국민 민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쟁 유발 정당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결사 저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속뜻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의 불똥이 본인에게 번지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오전에 파행을 겪었고요. 일단 오후에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오전은 사실상 파행이었습니다. 박영선, 김현철 이 장관의
임명을 두고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의사진행 발언만 하다가 결국 정회를 해버린 건데요. 자, 오후 2시에 다시 속개가 됐는데 여야 간사 간의 협의 끝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문 후보자의 인사와 함께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법연구회 활동에 따른 이념 논란, 또 공보관실 운영비 논란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형법을 주로 연구하는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면서 회장을 맡은 것에 대해선 회장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 번 하라는 제의를 받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횡령한 것 아니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예산을 사용했고 오히려 사비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또 증빙 자료 역시 당시 법원행정처 지침에 맞게 다 가졌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당시 법원 직원과 말이 다르다라면서 후보자의 위증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법원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과 또 간사 간 협의가 없는 증인 채택은 어렵다라는 여당 사이에 설전이 이렇게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후 2시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다한 얘기는 조금 더 내일 좀 취재해서 후속으로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각종 현안이 올스톱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개혁 입법 처리도 난망한 상황인데 그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이제 좌초가 될 우려에 지금 처한 상황에서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면서요? 예, 일단 여야 사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 지 2주가 지금 지났다.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이 패스트트랙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심상정 위원장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협상 시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서 여야 사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받아드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 주 초에 여야 사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자 4월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정말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내일 또 있죠. 네, 내일도 또 있으니까 추가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네, 여야 문영배 청문회에서 장관 임명 난타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입니다. 양 반장, 오늘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 제 순서인지 몰랐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할 수 있어요? 딴 사람 시켜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야 뭐. 네. 저도 이제 준비해야죠. 그럼요. 네. 프리. 알았습니다. 예. 네. 김현철 말만 해요. 예? 말만 다루해요. 네.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관련 의견 역시 많았습니다. 이 다정의 가족 먹구름 흰구름님 야당의 반발 이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리고 김남범님 한국당 정부 땐 정말 누가 봐도 안 되는 장관 후보자 투성이었다. 그리고 퓨처송님 김현철 장관은 이제 말조심 좀 해라. 정권에 부담 주지 마시길. 그리고 더 트루스 이즈 아웃 데어 이런 부분은요. 결국 문 대통령도 불통으로 간다 이렇게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고 이 바른미래당 내홍에 대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진 JK님 똘똘 뭉쳐도 힘든 판국에 정신 못 차린다. 그리고 시간타임님은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으로 다 가겠구나. 그리고 이도형님 재신임 투표를 해도 손학규 대표가 이길 것 같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출신이 더 많기 때문이다. 박진형님 또 이런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또 주셨네요. 그리고 이 다정회 5주년 축하 인사 역시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예, 제이니 K님 5년 후든 50년 후든 지금 멤버 그대로. 지금 멤버 그대로요? 50년 후는 조금 50년 후면은 제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실 텐데. 조금 힘들어요 요즘. 예, 그건 아니실 텐데. 예, 김태형님은 같이 한 5년, 같이 할 5년. 홍수민님 양반장 때문에 3년 전부터 본 정치부회의. 그땐 양반장 치이는 게 안쓰러워서 봤는데 이제 너무 컸다. 네, 더 커라 양반. 전 다 컸죠 이제. 네. 아무튼 수수한님은 복국장이 이승환 씨의 동생이라니. 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고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아무튼 이 다정의 가족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 씨 부부가 어젯밤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20년 전 친척과 이웃들에게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항에 나온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귀국하게 되신 이유가 뭔가요? 피해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사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아시다시피 래퍼 마이크로닷은 낚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20년 전 제천에서 마이크로닷 부모가 친척과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11월에 제기됐는데요. 당초 마이크로닷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20년 전 경찰이 보낸 민원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까지 공개했고 이 사건은 알고 보니 당시 지역 일간지의 기사화까지 됐었습니다. 제천 지역 낙농가 도산 위기. 충북 제천시 송황면 무도리 낙농가 신모 씨가 IMF 한파로 사료비 상승에 따른 부채 해결이 어려워지자 젖소 85마리와 트랙터까지 처분하고 잠적해버렸다. 가뜩이나 자신들이 빌린 정부 지원금의 이자에 원리금 상환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 씨의 정부 지원 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자 마이크로닷이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부모님 일로 상처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 아들로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규모는 10여 명, 피해 금액은 6억 원 상당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닷은 당시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인 신 씨 부부에 대해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12일 적색 수배가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한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서 신 씨 부부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마이크로닷 아빠가 아이들만 생각하면 죽고 싶다고 하더라. 아이들의 앞길을 막았다고 하더라며 전화를 해 합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해자는 2억 9천이 있는데 먼저 합의하는 사람이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합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선처를 호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소시효라고 하는 게 도피 목적으로 국외로 나갈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마이크로닷 부모가 야반 도주를 하면서 외국으로 금방 간 거라서 사실은 시효가 아직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스스로 이제 또 자진 귀국하는 형태로 사실 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기와 같은 그런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요. 한편 한 연예 전문 매체가 어제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이크로닷을 포착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로닷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신 씨 부부는 현재 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과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우선 확인할 방침이라며 일부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차 내일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아까도 저희가 회의 때 얘기했죠. 이번 회담의 중요성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는데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중재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엽니다. 현 국회의 전신이죠.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상하이에서 개원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자, 아까 고반장 발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지는데 관련 내용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